예,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내일 한국에 옵니다. 자, 민주당은 직접 만나서 항의 방문 검토하고 있는데요. 박 교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직접 만나서 야당이 물어볼 거 물어보고 따질 거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정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기자들에게는 공개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이 만나려고 하는 이유, 또 만나서 물어봐야 될 게 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IAEA가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IAEA가 결정하는 과정에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논란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새롭게 도출된 게 왜 IAEA 보고서에는 방류 외의 대안은 처음부터 고려하지도 않았다. 연구 대상도 아니었고 검증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방류가 결정되고 방류를 전제로 한 것만 고려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일본에 의한 맞춤식 보고서가 아니냐 처음부터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그래서 안전한가입니다. 그러면 소위 알프스에 의해서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일본이 삼중수소 외에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3번 정도는 실험을 하고 원래 계획이 3번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했던 IAEA가 원래 계획했던 3번의 시료 검사조차도 완료하지 않은 채 1회만 했습니다. 그것도 일본에서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그동안에 방사능 누출 없었다, 세슘 누출 없었다, 이거 5년, 6년 지나고 나서 도쿄전력이 말 바꿔서 죄송하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실험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 세 번째, 이 보고서 앞에 맨 서두에 IAEA는 이 방류 문제에 대해서 검증만 했을 뿐이지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만 했을 뿐이지 그 과정에 대해서 검증만 했을 뿐이지 네. 이에 따른 그 어떠한 책임도 주변국에 미칠 어떠한 책임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선언을 앞부분에 명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IAEA의 이번 결정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정부, 여당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IAEA와 지속적인 대화와 또 거기에 대해서 따질 건 따지고 물어볼 건 물어보고 이런 네. 걸 해야지. 네. 아예 IAEA가 결정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네. IAEA가 최고의 공신력이다. 네. 이런 것 자체는 IAEA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네. 아니 근데 IAEA가 만능이 아니라는 부분은 저는 공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은 IAEA보다 더 전문적인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공신력을 갖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과학적인가? 이런 부분은 IAEA가 국내 정당보다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국제기구가 내린 결정이 주변 국가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기구가 활동할 때 검토 보고서를 낼 때 그냥 오피셜한 문구로 공식 문구로 우리가 이 공식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그냥 관용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상 들어가는 거예요. 늘상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네. 왜냐하면 각 국가의 주권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기구라고 해서 주권 국가에 간섭이나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네네. 국제 룰에 따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맞춤형으로 일본에 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죠. 그냥 계속 보관할 것인가 아니면 방류할 것인가. 근데 국제사회의 논란과 일본의 이 논란이 핵심은 방류했을 때 생기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자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입장인데 예. 이건 방사를 전제로 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이 IAEA가 방류를 전제로 했을 때 이 검토가 되는 것이지 예, 방류하지 예. 않고 보관한다, 영구히 보관한다고 하면 IAEA가 검토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게 근데 이해가 됩니다. 제가 네.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2021년에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양 방류를 전제로 일본이 방사선 영향 보고서를 발표한 게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교수님. 그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몇 년 새 입장이 바뀐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 관련 연구자들이 네네.
저는 본인들의 과학의 기준에서 현재의 과학의 기준에서 예.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학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방사능 그 오염수 처리수 안전하다 그러면서 1리터 마셔도 상관없고 10리터 마셔도 네. 아무 상관없다 이런 얘기했죠. 또 세슘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먹지 못하는 세슘 기준을 180배 초과한 어류가 있습니다. 이번 외교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물고기 한 번 정도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사능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하고 그리고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가 그만큼 진행돼 있나? 우리 몸의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30년 동안 방류하고 지속적으로 흘려보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려면 최소한 일본의 그 처리 시료, 이 시료를 갖다가 공개해야 돼요. 예. 그리고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됩니다. 최소한 몇 번의 실험을 하고 나서 이 정도 실험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한번 방류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양해를 구하고 주변국에서 동의하면 그때 방류할 수 있는 겁니다. 방류 결정해 놓고 실험도 하지 않고 그 시료도 일본 측에서 제공한 거. 드러났듯이 도쿄전력에 보관하고 있는 그 오염 처리수 중에 어떤 거에서는 기준치가 초과하는 것이 나오고 어떤 거에서는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위에서만 떴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시료를 갖다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IAEA가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그런데 지금 시료에 대한 공개 자체도 제대로 안 된 상태고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데 그것도 제대로 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IAEA가 결정하면 따라야 되느냐? 그리고 과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설득이 되는 거죠. 예.